안녕하세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부터 과수 화상병의 병증 및 발생 특성과 예찰, 예측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식물체는 꽃, 잎, 가지 등이 불에 탄 듯 발변하여 마르고 괴사하는 병증을 보입니다. 전년도에 감염된 가지에서 생존한 병원균은 18에서 21도의 초봄에 활성화되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곤충, 비, 바람에 의해 전파되어 꽃 또는 신초를 감염시켜요. 한여름 33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병원균의 활성이 저하되었다가 가을철 저온 다습한 기후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추가 감염을 일으켜요. 겨울철에는 병원균이 오래된 가지, 죽은 식물, 감염가지의 궤양에서 월동을 하고 이듬해 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배 화상병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4월 개화기에 월동한 궤양에서 비, 바람, 해충 등에 의하여 개화된 꽃으로 전파하며 꽃의 암술 머리 표면에서 병균 증식 및 밀선을 통해 1차 감염이 발생합니다. 병원균은 병이 발생한 꽃에서 증식하여 4에서 5월에는 잎, 열매, 줄기 등의 2차 감염이 일어나요. 6에서 11월에는 감염된 식물에 반복적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정가위 등 상처를 통한 전염이 동반돼요. 배에서 개화기의 화상병은 높은 습도, 온화한 온도, 흐린 날씨 등의 환경일 때 잘 발생해요. 꽃 감염이 발생하면 사진처럼 꽃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꽃자루를 통해 이동하여 잎에도 전형적인 화상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상병균은 연맥 및 도관부에 침입하여 영양분과 수분 공급을 방해하고 독소를 생산하여 감염된 부위가 검게 변하여 조직 전체가 괴사하게 되어 열매병증은 정상적으로 결과된 이후에 기부로부터 2차 감염되어 발생하며 이후 잎감염으로 이어져 과청 감염이 발생합니다. 이 병증은 감염된 줄기 또는 꽃자루를 통하여 감염되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잎자루가 먼저 감염되어 검게 변하며 사진과 같이 연맥을 따라 병증이 진전됩니다. 도장지 등 가지가 먼저 감염되면 신초의 영양분과 수분 공급이 막혀 전체적으로 잎이 황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연맥을 따라 병증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지궤양이에요. 가지궤양은 급성병증과 비급성병증으로 비교해 볼게요. 도장지 급성 감염의 특성은 봄철 이후에 세균 증식으로 세균 누출이 발생하기도 하며 급속히 병반이 형성되어 건전 부위와 감염 부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가지 전체가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건조한 시간 또는 가을철 화상병의 궤양은 감염 부위와 비감염 부위의 경계 부분의 표피가 갈라져 구분이 가능하며 병진 전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병증을 비급성 병증으로 볼 수 있어요. 도장지 감염은 도관부가 화상병균에 감염되면 영양분과 수분 공급이 막혀 잎의 황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초 감염은 대부분 감염된 주지, 도장지 등의 궤양으로부터 전염되어 사진처럼 신초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이렇게 제이 또는 갈고리 형태를 보입니다. 또 줄기와 잎이 검은색으로 변해요. 동계병증은 궤양에서부터 감염된 신초의 잎이 검은색으로 마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단락되어 낙엽이 되지 않아 신초에 붙어 있으며 도장지 또는 신초가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사과 화상병의 시기별 병증과 발생 특성입니다. 사과에서 화상병은 개화되기 전 최고 기온이 18도 정도인 4월 중순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중순까지 발생해요. 하지만 전년도 화상병균이 감염되었을 때에는 월동 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과의 생육 시기별로 화상병의 병증을 살펴볼게요. 사과 꽃이 피는 4월부터 7월까지 생육 전기에는 꽃, 신초, 가지에 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꽃에서 감염이 일어나며 물에 적신 듯이 시들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르는 모습을 보여요. 병이 진전되면 꽃자루가 짙은 녹색에서 어두운 녹색으로 변하고 세균액이 분비되어 화상병균이 기공을 통하거나
상처로 감염되면 인맥을 통해 물관으로 퍼져 입자루와 줄기로 퍼지게 되어 인맥이 갈변됩니다. 초기에는 입자루가 붙어있는 주맥 부위부터 갈변되다가 확산되면 입 전체가 흑갈색으로 변해요. 8월 이후 생육 후기에는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여름부터 이미 감염되어 있던 병원균에 의한 병증이 나무 내에서 밀도가 더 늘어나지 않고 병의 확산이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염되어 있던 가지는 수피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물려졌다가 후에 휘축되고 단단해지면서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때 같은 나무라도 8월 이전까지 병증이 없는 가지는 확산되지 않아요. 다음은 사과 화상병의 증상과 유사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사과 꽃이 피는 시기인 4월부터 6월까지 화상병 감염 부위는 꽃이 갈변되고 화상병균이 확산되어 주변 잎의 입자루가 갈변되는 병증이 나타나요. 꽃과 잎이 갈변되고 마르는 증상은 있지만 주변 잎으로 갈변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화상병이 아니고 단순한 마름 증상이거나 꽃썩음병일 수 있습니다. 또 과실의 화상병 감염 시 과실의 과경 쪽부터 흑갈색으로 변하고 썩으며 과총 전체가 갈변되거나 마르지만 유사 증상인 경우에는 과실이 썩거나 마르는 증상이 과총이나 주변 잎에는 없고 과실에만 발생되며 과실 표면의 일정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상병균은 겨울철 감염가지 및 줄기에서 궤양을 형성하여 월동한 후에 이듬해 봄 주요 전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절기 궤양 제거는 병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화상병 궤양과 유사 궤양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꼭 알아두세요. 보시는 화면은 화상병 궤양과 불원병 궤양의 사진입니다. 병진 경계 부위에서 화상병 궤양은 젖은 느낌이 나지만 유사 궤양은 마른 느낌이 납니다. 가지에서 궤양과 건전 부위의 경계 부위를 칼로 벗겨내어 형성층이 드러날 때 화상병 궤양은 병증의 건전한 부위가 1에서 2분 이내에 갈변되고 유사 궤양의 경우에는 병증 부위까지만 갈변되며 건전 부위가 갈변되더라도 그 속도가 2에서 3분 후로 매우 늦습니다. 또 화상병 궤양은 표면이 비교적 매끈한 형태지만 유사 궤양은 표면의 병자가 잔안각 등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어요. 국내에서 최근 살구나무에서도 발생이 자연 확인되어 살구나무 화상병의 병증 및 피해 증상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병 걸린 잎은 연맥, 주맥이 검게 변하게 되고 입자루로 타고 내려와 잎 전체가 마르게 됩니다. 신초는 노랗게 마르다가 갈색으로 변하고 구부러져요. 병이 진행되면서 잎과 연결된 줄기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주관부의 표피가 벗겨집니다. 지금부터는 관측기상과 예보기상을 이용하여 주요 병증 출현 시기를 예측해주는 모바일 웹 기반 과주 화상병 예측 정보 서비스와 과수 화상병 예찰용 스마트폰 앱을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의 화상병 예측 모형인 메리블라이트 예측 모형을 국내에 적용한 정밀 예측 시스템이 2021년에 구축되었습니다. 기상청, 농촌진흥청 기상관측지점 관측기상과 예보기상을 이용하여 사과와 배의 개화기, 꽃감염 위험도, 꽃마름 병증 출현 예상일, 월동 궤양 활성 예상일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개화기, 방제 시기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화상병 예측 정보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장목을 선택하면 접속자의 위치를 인식해 인접한 기상 관측 지점에 화상병 예측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낮음, 다소 높음 위험, 매우 위험으로 예측할 수 있고 기상예보 확인, 화상병 관련 병증 출현 예측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개화기의 방제 적기 정보에 따라 방제할 때는 약제 저항 성균 예방을 위해 동일 성분의 약제가 3회 이상 살포되지 않도록 약제를 선정하고 약제 살포 후 최소 5일 간격으로 다음 경보 시기에 방제하는 데 주의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자가 예찰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화상병 조사 경험이 부족한 조사원이나 농업인은 화상병과 유사한 다른 병해충의 피해와 혼돈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우측의 앱을 다운받고 앱 접속 후에 화상병이 의심되는 증상의 사진을 등록하고 문의하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모네 사진에 대한 답변을 달아줍니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발생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다른 과원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방제 방법이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전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 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꼭 지켜주세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원에 출입하는 사람과 작업도구 모두 수시로 소독해줘야 합니다. 개화기에는 수분용 방화 곤충의 이동을 제한하고 건전한 접수와 묘목을 사용해야 해요. 병이 발생한 과수원에 나무 및 잔재물은 과수원 밖으로의 이동을 금해야 합니다. 농작업 도구는 70% 알코올 또는 차염소산 나트륨 0.2% 함유 합세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하여 소독해주세요.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확인했던 내용들 잘 기억해두시고 화상병 발생 없는 건강한 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두세요.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나 대표 전화 1833-8572번으로 신고해주세요.